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관록의 현직 지사와 재기를 누리는 전직 지사의 리턴 매치 성격이 짙은데요. 여기에 변화를 예고한 진보정당 후보까지 3인 3색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도지사 선거는 일찌감치 여야의 대진표가 짜이며 전국적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의 부활과 서부 경남 남부 내륙철도 조기 완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체급을 키운 만큼 이번 선거를 정치적 재기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재선에 도전합니다. 임기 중 우주항공청 개청을 이끌어낸 성과와 경남 경제 제도약을 위한 100조 원 투자 유치 지속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선 창원시장과 국회의원을 거친 경험을 내세우며 도정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당 전희영 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경남 첫 여성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통해 존재감을 넓히고 있으며 막판 야권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꼽힙니다. 일찌감치 본선을 확정지은 후보들은 이제 본격적인 정책 대결과 현장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가 누구인지 도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강기훈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가 공직사회 혁신안을 포함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함께 만드는 혁신적이고 행복한 창원시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고 민원을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우 법적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전과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고 전문 직위제를 확대해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후보는 정책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대 후보들에게 비방이나 흑색 선전 없는 깨끗한 선거 운동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김승호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원샷 타운홀 토론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안심번호를 활용해 무작위로 선발된 도민 1000명이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로 후보를 결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방식이 기존 TV토론이나 여론조사보다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단일화 없이는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두 후보에게 직접 연락해 3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양산과 고성, 사천, 하동 기초단체장 분경선을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 양산 한옥문, 고성 하학열, 사천 유해남, 하동 김현수 후보가 1위를 차지했으며 이들은 나동현 양산시장과 이상근 고성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하승철 하동군수 등 현역 단체장과 공천권을 두고 맞붙습니다. 본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 국민 ARS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광역의원 경선에서는 창원과 진주, 통영 등 9개 선거구에서 1위 후보가 확정돼 공직 후보자 추천이 의결됐습니다. 부산 지역 주요 상권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구 초량 이음 자율 상권은 1차 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2차 년도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이용객들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했다면 지금부터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상권을 명소화해 머물고 싶은 상권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의 초량 전통시장. 상인들은 음식과 물건을 준비하며 손님을 맞고 손님들은 흔쾌히 지갑을 엽니다. 여느 시장과 다르지 않지만 깨끗한 안길과 깔끔하게 정리된 점포 등 시장 전반적인 환경이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대마다 상호와 판매 물품이 적힌 간판들을 다는가 하면 아케이드 아래쪽에는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해 시장 전반의 위생과 청결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초량 이음 자율 상권의 1차 년도 사업 성과들입니다. 시장 입구에는 캐리어 보관소가 설치됐는데 빈손 관광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만큼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렸습니다. 초량 전통시장 입구에 설치된 캐리어 보관소입니다. 여행용 트렁크나 크고 작은 짐을 보관할 수 있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초량 돼지갈비 골목 등 주요 진출입로에 상권을 알리는 게이트를 설치하는 등 상권 전체가 관광객 맞춤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 전과 비교하면 상권의 연 매출액은 1년 만에 13%가 늘었고 하루 평균 유동 인구도 5,800여 명에서 6,800여 명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전통시장을 비롯 상권의 상가들은 정말로 그 어느 대형마트보다도 활성화되어 갖고 활기찬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고객들에게 상품을 팔고 마음을 사는 그런 자세로 임해갖고 모든 상인들이 응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동구청은 상권 내 거점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축제도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물건 구매하면서 또 식재료를 구매, 그다음에 조리, 시식할 수 있는 그 이음당 글로서란트라든지 이음당 라운지를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 돼지고기 축제를 저희가 마련할 생각입니다. 본격적인 2년차를 맞아 초량 이음 자율 상권은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상권 명소화로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복합 위기가 길어지면서 부산시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15일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고환율과 고유가 등 복합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3대 분야 10개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생 안정을 위해 화물차와 마을버스, 어선 등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은 6개월간 연장해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해 4,853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집중 투입할 방침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15일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마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반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남대 월영광장 조형물 헌화를 시작으로 결의대회를 열고 성명문 낭독과 퍼포먼스를 통해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은 1979년 유신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으로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중심가에서 정상적인 홀덤 펍으로 위장해 판돈 수천만 원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업주와 딜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업주 등 관계자 25명을 검거하고 이 중 공동업주 7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카카오톡으로 손님을 모집한 뒤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를 했으며 인증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시내 중심가에서 정상 영업을 위장한 불법 도박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상남도가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GSAT 2026을 오는 4월 29일부터 이틀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GSAT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투자사가 함께하는 도내 최대 규모 창업 축제로 피지컬 AI를 핵심 주제로 기술과 산업, 문화가 결합된 체험형 행사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4개 대중견기업과 90개 투자사가 참여해 스타트업과의 1대1 만남을 진행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협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전 구글 AI 리더 로렌스 모로니의 기조연설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 강연과 창업 경진대회, 글로벌 투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창업을 도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로 확산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1933년 건립된 양산의 근대 관공서 건축물인 구 양산 면사무소가 경상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해당 건물은 일제강점기 절충식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축물로 원형이 잘 보존돼 근대 건축 연구의 실증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1982년까지 관공서로 사용된 뒤 개인 소유를 거쳐 현재는 양산 원도심 아카이브 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30일간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때 일자리를 찾아 고향 거제를 떠나야 했던 청년들이 다시 조선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하나오션이 수년간 멈췄던 지역 졸업 예정자 채용을 전격 재개하기로 하면서 침체했던 지역사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용접 실습이 한창인 학생들. 불꽃이 튀는 현장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거대한 배를 만든다는 자부심에 이마엔 땀방울이 맺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긴 침체의 터널을 지나며 지역 인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었던 거제 조선업.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5살 때 거제에 이사를 와서 그렇게 아버지를 비롯한 집안 어르신들이 조선소에서 근무하시고 또 정년퇴직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고향에 살면서 조선소에 근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과 거제시와 우리 학교가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어서 정말 뜻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학업에도 정말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수주호황으로 일감이 넘쳐나면서 지역에선 기회를 놓지 않았습니다. 인력난을 해소하고 내국인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거제시와 하나오션 지역 교육기관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거제대와 거제공고 졸업 예정자는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하나오션의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까지 받게 됩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그 인재들이 또 지역의 활성화,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지역 인재가 우수 인재가 이탈하는 배경에서 저희가 이러한 MOU를 통해서 이제 인재들이 그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중요한 또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제시는 주거와 복지 등 행정적 지원에 집중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거제에서 직장과 그리고 가족과 그리고 결혼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사회의 건강한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기업이 있는 거제시가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선업이 다시 살아나며 지역 경제와 채용의 기회도 되살아난 거제. 청년들이 거제에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 조선도시의 새로운 막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를 6월 지방선거의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은 글로벌 물류 허브인 해양 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제조 혁신 중심지, 경남은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이미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적각 복원해 제2수도권이라는 더 강력한 위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주도 성장 원칙은 우리가 경험한 어느 정부보다 확고합니다. 어쩌면 다시 없을지도 모를 이번 기회를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14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장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시장은 양산의 미래 100년 완성을 내걸고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착공과 행정통합청사 유치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과 도시철도 기반 원도심 활성화, AI 첨단도시 구축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 양산 균형 발전을 위해 웅상 출장소의 동부청사 격상과 전담부서 신설 추진 방안도 밝혔습니다. 나 전 시장은 결자 해지를 강조하며 주요 현안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완수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그 책임지는 행정가이고 책임지는 또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그 책임지는 리더십으로 현재 우리 정책에 담겨 있는 것을 꼭 완성시킬 수 있도록.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씨와 그 배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의원 A씨와 배우자 B씨는 4월 초 선거구민의 자택 여러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며 인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모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올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린 교육 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도심과 소규모 학교 등 교육 환경이 열악한 관내 3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학력 신장과 디지털 AI 교육 등 12개 영역에서 137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 교육청은 특히 원어민과 함께하는 외국어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 지원을 통해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미래형 학습 환경 적응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사찰내 공사장 구조물에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후 3시 10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사찰 입구 보수공사 현장에서 강풍으로 인해 석등 윗부분이 떨어지며 옆에 있던 6m 길이의 쇠파이프를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50대와 60대 여성 2명이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